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3월 3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하고, 예,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, 이번 한 주는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그쵸? 예, 중간에 또 3일절 시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틀 동안 잠깐 또 매매를 했더니 한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번 주에 특징?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의 좀 특징을 이 거래일밖에 거래를 안 하긴 했지만 특징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좀 국한된 섹터에 대한 굉장히 좀 강한 그러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고 그런 쪽에만 수급이 좀 들어가는 시장의 투심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금리에 대한 스토리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어제 미국 쪽에서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50bp보다는 25bp에 대한 지지 발언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 정도의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바탕이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차이신 서비스 PMI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일 중화권,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열리는 중국 증시의 온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온기가 좀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도 어찌됐든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뭔가 이제 괴리 자체는 좀 커지는 시장이긴 했지만 트레이딩과 매매를,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매매는 같은 말이죠.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을 크게 요할 수 있는,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,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수급 매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. 1300원대까지 지금 빠진 상황들인데 일단은 일간 변화폭도 상당히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열기 자체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얕아지는 모습들, 열기가 좀 빠지는 모습들.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2,4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코스닥 시장에서에 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한 수급 측면이지 않을까. 그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저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빠지지는 마라. 일단은 이 구간에서 빠지지는 말아라. 1,400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다음 타순을 기다려볼 수 있는 기대감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가자라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아마 그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장을 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연출시킬 수 있는 매크로 지표 자체는 아직은 깨끗하지는 않습니다. 아직은 깨끗하지는 않아서 과연 이러한 불안정한 무언가 상승과 하락의 뭔가 이 방향성을 잡기 위한 이 중간 다리에 대한 박스권 요게 상당히 좀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는 잘 안 가거든요. 안 가는 모습들.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뜨거워요. 지금 보시게 되면 조정이 없어요 지금. 그렇죠.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섹터 분석을 좀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연일 이어지죠. 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간 안에 근 1개월여 기간 동안에 상승률만 따지게 되면 70%, 80%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저도 보면서도
야, 이걸 들어가?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.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입니다. 네,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쳐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PR 매물,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1위일 거예요. 이 에코 프로그램이. 한번 볼까? 보면 되죠.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순매수량만 놓고 보게 되면 한 6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금액적으로 봐도 아마 에코프로 BM이 프로그램 매매 1등일 거라고.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지 현물 쪽 물량 들어오지 이런 식이니까 계속 가는 쪽으로만 계속 치고 간다는 얘기죠. 오늘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78만 주 매수, 기관 쪽에서 4만 7천 주 매수, 그리고 프로그램 물량까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자금 자체는 다 에코프로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.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니까 NMF 자체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. 코스모 2군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사업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,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군들 따라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동안에 동박 쪽 같은 경우는 별다른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를 돌파를 시켰고요. 그리고 그동안에 2차 전지, 양극재, 음극재 쪽에서 시장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좀 부스터가 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. 그리고 2차 전지 장비까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. 상대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닥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별다른 재미가 없었거든요. 근데 오늘 2차 전지 장비 쪽으로까지 수급이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긍정론이 상당히 좀 부풀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2차 전지하고 전기자동차 부문에 대한 규제 해소로 인해서 2조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창출하겠다. 뭐 이런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고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로 작용을 했고요. 그리고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뭐 충북 오창에서 진행 중인 LG에너지 솔루션 2차원지 공장 내 위험물 취급소 설치 이거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.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 부분 2차원지 장비 쪽에도 상당히 조금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뭐 코인테크, DNT 여전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고요. TNT 15%, 윤성 FNC, 그리고 CIS, 홈머티리얼 뭐 이런 종목군들, 엠플러스, 조립공정이죠. 뭐 노칭이나 뭐 이런 쪽인데, 위에너토크 이런 종목군들까지 강하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뭔가 2차전지 쪽에서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장을 좀 보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이걸 내가 어떻게 손을 대지?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가져가야 되겠죠. 예, 뭐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 뭐 충분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홀딩에 대한 전략들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혹시 지금 수준에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뭔가 이제 열기가 좀 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종목군들도 네,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뭐 주의 아닌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생각입니다. 네,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움직였었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인성정보라든지 이지케어텍 뭐 이런 것들도 정부 쪽에서에 대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예, 의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 네, 이런 부분들이 좀 전해지면서 전일 뭐 시간에서부터 좋았던 부분들이 본장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특히 이제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 강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상대적으로 오늘 좀 하락했던 섹터군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
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그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 업종이죠.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의 뭔가 이제 시장들이 좀 재편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민간 경제와 좀 접목되면서 좀 규제 아닌 규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은행이나 예, 보험업종 이런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물량 자체가 빠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뭐 주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금융위에서 예, 신규 은행 도입이라든지 비은행권 업무 확대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나온 것 같아요. 소비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다.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사실은 말이 저렇지 뭐 규제를 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. 예. 뭐 규제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뭐 감시 체제, 감시를 하겠다, 아니면은 좀 점검을 하겠다, 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약간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오늘 특히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고, 그리고 또 하나 움직였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내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양해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국 양해는 뭐 우리나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만 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지구촌이 지금 중국 양해에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. 그에 따라서 뭐 중국 양해를 앞두고 나서 철강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현대제철이 상당히 N자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직전 고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. 그것도 어제 잠깐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범위 안에서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요. 그다음에 화학주 쪽으로 봤었을 때 전통 화학주들, 케미칼 이런 종목들. 효성 첨단 소재는 화학주 얘기하기 좀 그렇고 효성 TNC 그다음에 뭐 코오롱입니다. 또 사건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중국 양해하고 엮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테마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쪽으로는 중국의 저출산. 뭐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으로 좀 난리가 아니긴 한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꿈비라는 종목이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굉장히 좀 높게 출발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전일자의 종가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됐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SAMG. 어제도 말씀드렸죠? 요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. 라고 어제 이제 장마감 시장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았고요.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, 섹터에 대한 강세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좋았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 가상현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뭐 나무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도 움직임들이 좋았고요. 이제 MP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확인이 되는 모습들 좀 아쉽죠.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아예 그냥 두드려 맞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신경 써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 태양광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 오늘 연이어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움직였었던 종목이 대룡전기가 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는 양봉이 좀 출현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세가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.
그리고 앞서 현대제철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현대제철, 그러니까 철강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. 중국 양해라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슈로 받아가면서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성은 중소형 철강주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어제도 잠깐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동국산업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놨잖아요. 고점을 좀 계속 높이는 과정에서 60일선 돌파, 그리고 시장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눈치 보면서 횡보되는 모습들,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들. 요거는 모멘텀만 확실하다라고 하게 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다 갖췄거든요. 한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오늘 동국산업도 2시 이후서부터 자글자글 움직이다가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종가 베팅을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. 분봉으로 놓고 보게. 지금 1분봉으로 보이시는데 이거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거든요. 딱 1시 지나서 2시 이제 어느 정도 점심 먹고 좀 약간 졸릴 때 졸면 안 돼! 이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런 종목들. 그다음에 2차전 지와 엮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폐배터리 쪽이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. 폐배터리 쪽에서. 오늘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에 좀 눈에 들어오게 강력하게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단기간에 상승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워낙 모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. 모 섹터. 모기업 뭐 그러나 모기업과 그 밑에 하부에 딸려 있는 기업들 간에 뭔가 이제 연관성이 이루어지면서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버텨준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. 세비캠도 마찬가지.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자의 종가를 깨지 않는 일단은 1%대에 대한 상승이긴 하지만 상당히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태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근데 기술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매물대를 많이 쌓아서 이 윗꼬리의 매물대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상승을 할 것인가. 네, 요거에 대한 숙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거의 2% 가깝게 갭을 벌어줄 수 있는 상승 갭을 벌일 수 있는 그러니까 벌리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냈던 섹터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셀트리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분리 상장되면서 그렇죠? 양시장에 다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세 종목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경영에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무언가 이 세 개의 회사의 뭔가 이제 합병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무언가 모르게 좀 기대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등,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들, 셀트리온 급등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 부분 괴리호를 좀 크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.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산업이 좋아지면서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한데 산업적인 부분들 이외에 뭔가 기업 내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.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또 바이오 종목에 무언가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급등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질 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을 할 때는 그게 뭐야 이러면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.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왜 제가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3상을 임상 1상 이상까지는 잘 가요. 근데 이제 뭐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렇긴 하지만 3상의 이 고비를 못 넘기더라고요. 잘 못 넘깁니다. 그만큼 어렵죠.
그만큼 또 어려운 만큼 그런 것들을 성공을 시키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매 자체는 그 어느 것보다 정말 달잖아요.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잊을 수 없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.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오늘 셀트리온이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2차 전지와 IT 종목이라든지 성장주들 위주로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데 일조를 하는 모습으로 순환매가 다 돈 것 같아요. 예, 만약에 제약보유 종목까지 다 진짜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순환매에 좀 끝자락이 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딱히 뭐가 좋아 라고 해가지고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 미국 쪽에서의 초과의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? 네,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뭔가 이제 일조를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이제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건 IT 쪽에서 반도체가 아닌 IT 쪽에서 범 IT 쪽에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KH바트 이런 종목군들은 눈에 들어왔죠. 하이테크닉스 폴더블 휴대폰 부품주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좋기는 한데 일단은 KH바텍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타임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량이 좀 죽으면서 저점에서에 대한 눌림목이라 거래량이 한번 좀 터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직전 저점을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좀 가담을 하기에는 거래량 부분에서 약간은 좀 걸리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. KH바텍처럼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평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자,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.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부담감을 좀 느낄 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뭐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거는 2차전지 소재로 또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예전처럼 뭐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후성 같은 경우도 눈에 들어온 그런 종목이 바닥권에서 새롭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요. 오늘은 뭐 요 정도? 그다음에 좀 순수하게 중국 리오프닝.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철강, 화학, 그러니까 산업과 리오프닝이 좀 합쳐진 의미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비 쪽에 많이 치우치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리오프닝이죠. 뭐 항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, 소비 관련된 카지노 이런 종목들, 면세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않았던. 이게 중국 양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장이 오픈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됐었을 때 3월 달에 본격적인 3월장을 알리는 월요일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과연 이러한 이제 과열 분위기를 어떻게 소화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 적어도 이게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제가 항상 이 초기 얘기를 해드릴 때,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 때,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가는 이유가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.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.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스마트 머니, 좀 핫한 머니들이 좀 들어오면서 종목들을 지금 많이 끌어올리고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시장을 잘 감지를 안 하고 매매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영원히 해 나가야 되고
그 안에서 계속 수익을 쌓아나가야 되는 작업이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고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요번에 이러한 종목별 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는 수익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냈어. 나 아예 못 냈어. 라고 실망을 하시기보다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은 또 오거든요. 계속 와요. 시장은 돌고 돕니다. 유행이 돌고 돌듯이 시장에서도 유행이 있어요. 마찬가지로. 종목별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도 있는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 종 유행들은 계속 돌고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뭔가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지금서부터는 좀 여유 있게 주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3월 3일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.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3월 준비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서머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